동시효과 구간 보겠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8시 54분 58초, 59초 지나고 있습니다. 양쪽 지수입니다. 미국 증시가 많이 밀렸습니다. 1%대의 하락, 3대 지수가 좀 밀리면서 우리 증시도 부담을 안고 출발하는데요. 그래도 현재 호가상으로는 미증시 대비론 선방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코스피입니다. 0.24% 하락하면서 2483.09포인트 선 서 있습니다. 오늘 밀리면 닷새 연속된 하락이고요. 어제장에서 긴 음봉을 만들어내면서 20일 이동평균선도 이탈하는 양상이었는데요. 60일 이동평균선은 2463선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는 약보합권 따라서 강하게 방향이 잡히지는 않은 상태로 좀 버티려는 힘이 동시효과 구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과연 하방이 어디에서 나오게 될까요? 닷새 연속된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1% 가까운 마이너스권입니다. 7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830.79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850, 840, 830선까지 하루가 다르게 레벨대를 바꾸고 있는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주요 이동평균선이 지금 60일선 820선에 놓여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다음 종목별로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먼저 볼 텐데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전에 실적을 내놓은 SK 하이닉스가 궁금하실 텐데 호가 플러스로 잡히고 있습니다. 실적 안 좋습니다. 그런데 안 좋을 줄 알았죠. 향후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동시효과 구간이고요.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 당시를 좀 떠올려 보시면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실 겁니다. 그때도 실적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플러스권 움직임을 나타냈었는데요. 하이닉스입니다. 0.94%, 800원 정도 오르면서 86,300원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에 나올 또 컨퍼런스 콜에 따라서 시세가 방향이 잡혀갈 텐데요. 현재는 플러스권으로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한호가 정도 밀립니다. 약보합권 정도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밖에는 현대기아차 이쪽이 오늘장 눈에 띄네요. 어제 오후에 실적을 내놨는데 실적도 좋았고 또 향후에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지 몇몇 기업들의 지분 투자라든지 긍정적인 소식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현대차는 어제 5% 가깝게 오르면서 20만 원권을 뚫어냈는데요. 오늘 추가 상승 예상되면서 1.5% 플러스권으로 호가 잡히고 있습니다. 20만 4천 원권 출발 대기하고 있고 기아도 비슷합니다. 1.4% 정도의 플러스로 87,800원 선에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 좋고 2차전지 쪽에서는 오늘은 비교적 잠잠한 움직임으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2차전지는 계속해서 당국의 이런 견제, 감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힘을 못 냅니다. 에코프로비움이 1% 정도 밀려 내려갈 것 같고요. LNF도 1% 정도의 마이너스권으로 호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어닝 쇼크 발표하면서 주가 큰 폭의 하락 움직임 나타냈던 첨보는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150 종목 가운데서는 눈에 띄는 쪽이 확실히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이네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그랬고 포스코와 삼성전자가 손을 잡았다 등의 뉴스가 영향을 미치면서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오늘 포스코 홀딩스가 추천주로 나오기도 했는데 포스코 홀딩스는 좀 무거워서 그런지 1% 정도 마이너스권이고요. 그리고 이 철강제 장기 공급 계약 체결 이 소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포스코 스텔리온이 10% 정도 갭상승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사이즈가 좀 작은 계열사들이 흐름 좋습니다. 포스코 DX 4%, 포스코 엠텍 2% 정도 플러스권으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에서도 어제까지 이 급락이 나왔던 SG 쪽에서 대규모로 물량이 나왔던 이 해당 종목군들은 오늘도 3거래일 연속해서 하한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한가로 출발 앞두고 있는 종목군들이 이 어제 하한가 기록했던 그 6종목이 나란히 오늘도 3거래일 연속된 하한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다우데이터 대성홀딩스가 현재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을 비롯해 선광, 삼천리, 서울가스, 세방까지 오늘장까지 3거래일 연속된 하한가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특징주로 보자면 현대기아차 그룹이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자율주행, 자동차 부품 그리고 이쪽으로 좋고요. 앞서서 5월에 황금 연휴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행주들 오늘장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차 관련해서는 자율주행 외에도 이 전기차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개장을 알려드립니다. (4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장 문이 활짝 열렸고요. 오늘도 바쁩니다. 오늘은 내부적인 뉴스를 많이 보셔야 될 텐데요. 실적이 본물을 이룹니다. 오늘 거의 클라이막스처럼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하이닉스가 개장 전에 실적 발표했고요. 기아는 아마 오후 즈음에 나올 겁니다. IT 부품 쪽에서 삼성전기라든지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오늘 실적 발표 예고돼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JB금융지주라든지 몇몇 금융사들도 오늘 실적 발표 예고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들 그리고 LG그룹 몇몇 이렇게 실적 발표 나오니까요. 오늘 일정 이 정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랜만에 신규 상장주 있습니다. 반도체 프로브 카드 만드는 마이크로 2나노라는 업체가 오늘 신규 상장하는데 워낙에 청약 경쟁률이 1600대 1을 넘었던 인기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장 첫날 과연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까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 정리해봤고요. 그러면 오늘 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알려주시죠. 조수연 캐스터. 네, 간밤 미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대부분의 지수들이 크게 빠졌는데요. 그에 반해 오늘 코스피, 코스닥의 낙폭은 크지 않습니다. 네, 양시장 모두 오늘까지 해서 5거래일 연속 하락세인데요. 그 가운데 코스피가 부합권 부근 등락하면서 현재 0.01% 소폭의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해서는 약 2포인트가량 빠졌고요. 현재 구간 2,486.98포인트 선을 지나가면서 소폭의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 어제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늘 장 역시 빠지면서 0.46%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해서는 약 3포인트가량 밀리고 있고요. 현재는 834포인트 선 등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래 들어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분위기인데요. 그 속에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개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가운데 외국인만이 매도 물량 나오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해서 매도 우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개인만이 현재 구간 매수세에 유입되고 있고요. 또 기관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팔자세지만 그 가운데 금융투자형 매수세는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동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락업종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전기가스 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3.64%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고요. 그 뒤로 기계 섹터, 보험 섹터가 또 1% 가까이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뒤로 섬유유복 업종 역시 0.85% 부진한 모습이고요. 서비스 업종 역시 0.65%의 약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업종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 섹터는 마찬가지로 운수장비 섹터가 확실히 좀 실적 호재와 견인해서 좀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0.6%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그 뒤로 증권 섹터, 의료정밀, 종이목재 업종 순으로 소폭의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좀 실적 발표 관련된 이슈들 많이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 개장 전에 SK 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가장 큰 폭으로 좀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전에 좀 실적이 좀 감소할 거란 잠정 실적치가 나왔을 때도 실적 감소 소식에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던 분위기였는데요. 오늘도 시장은 다시 한번 주가 바닥론에 좀 주목을 하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일제히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SK 하이닉스가 약 2% 가까이 상승 탄력 커지고 있고요. 87,200원까지 주가는 상승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LG 화학과 삼성 SDI 같은 2차전지 관련주들도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삼성 SDI가 1.8% 가장 크게 빨간불 켜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0.9%대의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 오늘까지 연속 탄력적인 모습입니다. 현대차가 1% 상승하면서 20만 원 선 회복하고 있고요. 또 기아 역시 오늘장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1.3% 상승하면서 87,700원 구간 등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해서 파란불을 켠 종목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먼저 에코프로 BM이 0.7% 하락 출발하면서 25만 2천 원 구간 등락하고 있고요. 반대로 에코프로는 0.8%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NF 오늘장 부하권 구간 등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셀트리온 제약같이 어제장에서 강했던 제약바이오 종목 쪽으로는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하락하고 있고요. HLB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역시 모두 1%대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같은 게임주들 여전히 좀 잠잠한 분위기인데요. 오늘장 약보합권 출발하고 있고요. 또 JYP 엔터, SM 같은 엔터주들은 다시 한번 상승 전환 성공하면서 그 가운데 SM이 2%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양 지수가 파란불, 약보합권 정도 생각보다는 많이 안 밀립니다. 오늘장 닷새 만에 그래도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것인가. 아직까지 종목은 1,600, 1,700개 가깝게 파란불이고요. 상승 종목은 500개 약간 넘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한가가 GW 바이텍 하나 있고요. 하한가 종목은 5개입니다. 다우데이터가 이 하한가의 흐름에서는 일단은 조금은 살짝 대피하는 모습인데 어제까지 이틀 연속해서 하한가를 기록하던 6종목 가운데서 다우데이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하한가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몇 가지 좀 키워드 보자면요. 오늘은 움직이는 종목군들 그 핵심에 현대기아차 그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앞으로 어떤 청사진을 그리는지 여기에 함께 할 만한 종목군들이 오늘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율주행 그리고 무선 충전 쪽 이쪽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 섹터 같은 경우는 먼저 올랐던 종목군들이 오늘 다소 좀 힘 빠진 모습도 보여주면서 현대기아차 그룹을 중심으로 한 이 저변에 있는 종목군들이 오늘장 시세가 약간씩은 엇갈리면서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곡물 비료 사료 이쪽 계속해서 강세 움직임 나타냅니다. 이번 여름 굉장히 더울 거라고 하죠. 여기에다가 또 해외 쪽에서 여러 가지 뉴스 나오는데요. 곡물 비료 사료 이런 키워드들 그리고 또 2차 전지 이쪽에 움직임 나타나는데요. 어떤 종목 특징주로 먼저 볼까요? 조세현 캐스터.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은 자동차 관련 섹터들 연이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자동차, 현대차와 기아를 중심으로 동반해서 오늘은 자율주행 키워드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현대차 그룹이 42-라고 하는 자율주행 계열사에 1조 원대 규모의 투자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자동차주들 호실적과 동반해서 이렇게 자율주행 쪽으로도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런 호재가 나오면서 관련 섹터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자율주행 키워드 관련된 종목 가운데 오늘은 킹크웨어가 가장 큰 폭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25% 이상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트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종목군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으니까요. 오늘장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가 추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율주행 쪽 먼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투자 의견 알려주세요. 일단 뭐 현대차 쪽에서 뭐 좋은 소식 나오면서 같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모트렉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강한 모습 나타나고 있고 라닉스 오늘 2% 오릅니다. 2% 오르고 네. 전반적으로 뭐 인포뱅크도 그렇고 다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자율주행이야 뭐 계속 앞으로 성장성이 담보가 되는 주식들 아닙니까? 업종 종목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이쪽으로 성장성은 있다. 대신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는 모트렉스 이외에는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실적 발표 전까지 오르는 거는 좀 저는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실적 발표 이후에 좀 한번 접근해 보자. 다시 아주 저점을 잡겠다면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율주행 테마 오랜만에 점검해 봤고요. 현대기아차, 현대차가 지금 52주 신고가 쓰고 있습니다. 탄력 좋습니다. 기아도 52주 신고가에 3거래일 연속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현대기아차 올해 상당히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알려주세요.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IRA 그거 이제 수혜를 현대차 기아는 이제 못 받는다고 해서 한동안 이제 걱정이 많았는데 실적이 그걸 이제 커버를 해주고 있고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도 리스나 이쪽으로 상업용으로 이제 전기차를 많이 팔다 보니까 좀 그런 우려는 좀 많이 불식돼 있는 상태. 어제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도 결국에는 미국의 전기차 시장, 상업용 전기차 시장을 자기네들은 35%까지 확대를 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좋은 실적 발표하면서 저 앞으로의 전망도 뭐 좋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미국의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 공장이 빨리 완공이 돼서 생산을 빨리 하는 게 그게 최대한
빨리 달성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빠르면 뭐 24년 말서부터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이 북미 시장에서 얼마만큼 타격을 받지 않고 선전해 주느냐. 테슬라가 계속적으로 가격 인하도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거는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느냐. 대신 이렇게 계속 좋은 소식만 나오고 있는데 주가 계속 오르고는 있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도 또 이제 차익 실현도 같이 좀 저는 병행을 앞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뭐 5일선이 뭐 꺾이는 시점에서 뭐 해보도록 하고요. 아니면은 조금 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뭐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 기아차도 진작에 사셔서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은 조금씩 챙기면서 나오는 전략, 그리고 아직은 업사이드 조금 더 남아있다. 현대기아차 알아봤습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먼저 간 종목도 있고 또 후발주자인 종목들도 있는데요. 지금 자동차 쪽에서도 요즘에 페라이트라는 용어가 새롭게 좀 많이 나옵니다. 중국 쪽에서 이것 히토류를 무결화하면서 그 대안으로 페라이트를 쓸 수 있을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삼화전자 보겠습니다. 삼화전자가 어제도 이 종목이 상한가였죠. 네, 오늘 23% 정도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고요. 이주라는 종목도 어제 상한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고가 터치를 했다가 이 종목은 바로 꺾였습니다. 지금은 6% 정도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 당초에 히토류 관련된 종목으로 묶여 있었던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도 마찬가지로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으로 함께 묶이는데요. 이들 종목이 시세가 상당히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희귀금속으로 함께 좀 묶어보겠습니다. 페라이트, 니켈, 리튬 이쪽 모두 다 또 눈에 띄는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동반 급등은 아니고요. STX 보겠습니다. 어제 상한가 기록했죠. 니켈 관련된 종목으로 묶이고 있습니다. STX 어제 상한가 오늘 장에서는 14% 정도 추가 상승하고요. 내 인도네시아의 니켈 광 사업 현지 조인트 벤처 설립한다라는 내용의 어제 상한가였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1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리튬 쪽으로도 뭐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지에노원 에너지 이쪽으로는 지에노원 에너지는 또 하락으로 전환이 됐네요. 계속해서 자원 민족주의라는 그런 키워드 하에 희귀금속 관련된 종목군들은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변동성은 크고요. 대안이 어떻게 될까요?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뭐 이게 유행인 것 같아요. 뭐 유행인 것 같은데 저는 뭐 이즈리가 최근에 그것 때문에 주목받아서 막 신고가 나오고 그랬는데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 투자로 임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그러나 이제 뭐 리튬이나 니켈, STX 뭐 이런 쪽, 뭐 하이드로 리튬 이런 쪽에 뭐 접근은 저는 차라리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뭐 포스코 그룹주라든가 뭐 이런 쪽에 대형주 쪽에 차라리 접근이 더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히토류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저감에서 해볼 만하다. 저는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즈는 따라 사지만 않으면 수익 낸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따라 안 사면은 종가에 사도 수익 다 났습니다. 뭐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즈 충분히 한번 또 팔고 나올 기회 또 주지 않겠냐. 아직까지 추세도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상승이 끝이 아니라 아직 상승 초기로 보고 있어가지고 조금 더 접근은 가능하다. 뭐 이격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뭐 중국 측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저 이런 주식 별로 안 좋아하는데 조금 앞으로는 더 심화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광물자원 관련된 종목군들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곡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곡물 쪽으로도 강세 움직임, 전체적으로 뭐 음식료라든지 이쪽도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설탕 가격이 몇 년 내 급등, 뭐 몇 년 만에 최고치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이런 음료 가격이 20% 정도씩 올라가기도 했고 또 과자류도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간밤 미증시에서는 또 펩시가 최고가를 쓰는 모습을 장중한 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대한제강이 현재 대한제당입니다. 대한제당. 설탕 만드는 업체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사료 쪽으로는 한일사료가 또 4% 정도의 상승권의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곡물하고 사료 쪽 외에도 육계 쪽도 같은 궤적을 그려가고 있는데요. 한성기업이 지금은 또 4%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곡물, 비료, 사료 쪽 심심찮게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또 계절성을 활용한다면 이번 여름이 굉장히 좀 더울 거라고 하는데 같이 좀 맞물려서
조금 더 중기적인 관점으로 접근도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뭐 설탕이나 뭐 이런 쪽, 뭐 그다음에 사료 이런 쪽은 저는 단기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그러나 이제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네. 어젠가 그저께 이제 제가 여름이 조금 심상치 맞아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네. 뭐 이제 여름 관련주 빙그레라든가 뭐 이런 것 좀 말씀을 드렸는데 빙그레는 실제로 실적도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시장이 이제 독과점이기 때문에 거의 혜태 아이스크림 인수해가지고 뭐 괜찮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미리 움직이니까 조금 뭐 아주 조금만 뭐 사보자 뭐 이런 종목들은 뭐 비중 많이 실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뭐 농심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죠. 움직임이 지금 최고가 근접해 있고 그러나 이제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환율의 움직임이 좀 요즘에 원화가 약세이다 보니까 뭐 피해를 입어가지고 요즘 주가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조금 더 보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흐르는 거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어느 정도 턴하고 난 다음에 잡는 게 더 낫지 않나. 근데 주가는 원래 좀 무겁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감안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다음으로 엔터 쪽 보겠습니다. 현재 SM이 5% 넘게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도 블랙핑크가 2달 월드 투어 하면은 1,000억 정도 버나 봐요.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3% 정도의 오름세,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도 3%대, 큐브 엔터도 4% 정도 상승하면서 오늘 이 엔터 섹터 유난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2% 정도의 상승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쪽 엔터 섹터 계속 분위기 좋네요. 최현주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뭐 분위기 좋고요. 뭐 SM이야 이제 그동안에 인수 관련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잡음이 있어서 주가 좀 빠졌는데 이제는 뭐 실적 베이스로 다시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경색이 되면서 이런 쪽으로 잠깐 이제 주가 좀 흔들리고 그랬었는데 역시 뭐 지금 계속적으로 아티스트들의 뭐 앨범들도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블랙핑크 지수가 네. 솔로 앨범의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보고 접근하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하이브도 계속적으로 신작 BTS 멤버들의 신작 발표 솔로 앨범들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뉴진스라든가 세븐틴이라든가 뭐 이런 그룹들의 움직임도 계속 봐야 된다. 당분간은 분위기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그리고 하이닉스가 지금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질문을 드리려고 조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확실히 위쪽입니다.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 나왔던 날, 그날도 이렇게 강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났었죠. 그날 4% 정도 올랐었는데 하이닉스도 비슷한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3.5% 오르면서 88,500원권 기록하고 있고요. 컨퍼런스 콜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반도체 장비 쪽으로도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PSK가 3%대, 이오테크닉스, 유진테크, 테스, 원익 IPS 다 플러스권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2분기부터 메모리 감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다. 컨퍼런스 콜 속보를 통해서 전해지는 내용이 하나 둘씩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도 함께 볼까요? 네, 뭐 같이 좀 봐야 되겠죠. 하이닉스 안 좋은 실적 발표했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에는 안 좋은 실적 발표하면 오히려 상승하고 좋은 실적 발표하면 뭐 하락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전에 삼성전자 좋은 실적 발표했을 때 주가 하락했고 뭐 요즘엔 좀 반대되는 뭐 움직임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오늘 반도체 소부장 한미 반도체 뭐 한 4% 정도 넘게 오르고 있고 그다음 PSK도 뭐 3.5% 정도 상승. 전반적으로 소부장주들 괜찮은데 만약에 지수가 이번 달에 이제 영업일이 이제 3영업일이 남았는데 오늘까지 해서 수목금 남았는데 이 중에서 저는 하루나 이틀 정도는 반등 나옵니다. 그러면은 결국엔 반도체랑 포스코 그룹주들이 시장을 좀 주도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단타로는 저는 대응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보고 있고요. 일단 뭐 네. 어제 뭐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특히 하이닉스 중심으로 좀 시장을 반등을 이끌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포스코랑 그렇게 좀 같이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 삼성전자는 움직임이 좀 지지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 포스코 쪽에서 단계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가능성까지 보고 있습니다. 짧게 접근해도 수익 낼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 이어서 현대차, 기아 그룹 쪽에서 또 내놨던 이슈 가운데 하나가 포티투다 지분도 산다고 했지만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 이 업체의 지분도 산다고 했습니다. 전기차 충전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텍입니다. 이 종목이 16%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하면은 또 아모센스라든지 아모센스도 한 3% 정도 오름세 나타내네요. 원익 P&E 보겠습니다. 원익 P&E도 0.1%, 원익 P&E는 별로 반응은 없는데 관련된 종목군들 또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은 조금씩 시세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S트래픽도 볼게요. S트래픽 현재 시세가 네, 이 종목은 밀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디스플레이텍이 수혜주가 되는 모양인데요.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는 어떤 시각이신가요? 성장 산업이 있기 때문에 이거 좋게 보는데 요즘에 최근에 이제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충전기 충전 관련 주식들이 뭐 한 4가지 정도 되잖아요. 디스플레이텍, 휴맥스 홀딩스, 그다음에 S트래픽, 하나가 또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하나 더 있고. 아모센스인가요? 아니요. 잠깐만, 원익 P&E 이 정도, 네. 그리고 YM텍 이 정도까지 좀 네. 보면 되는데 그냥 요즘에는 주가가 이쪽으로 바로바로 반응한 거는 디스플레이텍이랑 휴맥스 홀딩스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주가 움직임 지지부진하니까 저는 차라리 충전 관련 기업 초이스를 한다 그러면 네. 디스플레이텍, 휴맥스 홀딩스 정도만 보자. 대신 이 산업은 성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최소한 2025년, 2027년 이 정도까지는 계속 인프라 사업 투자가 확대될 것인데 과연 이제 S트래픽이라든가 원익 P&E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 언제 움직이는지는 조금 어떻게 본다면은 그거는 불투명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좀 강한 쪽에 붙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텍이나 휴맥스 홀딩스 이렇게 네. 보고 있어요. 하락 쪽도 점검하겠습니다. 지금 무더기 하한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어제 짚어드렸으니까 이번엔 방산 쪽 보겠습니다. 방산은 워낙에 이 한미 정상회담에 있어서 수혜 섹터로 거론이 되면서 어제까지 시세가 굉장히 강했던 종목군인데요. 이제 꺾였습니다. 현대로템 보겠습니다. 현대로템이 7% 정도 하락하면서 이 종목이 이번 달 들어서 계속해서 오름세를 나타냈던 종목이죠. 그런데 오늘장에 10분의 1보다 더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장 하락 움직임 보여주면서 7% 정도 약세권 내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4월 12일부터 계속해서 오름세를 나타냈던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장에서 하락 움직임 11거래일 만이네요. 11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현대로템은 7% 밀려난 34,00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스텍도 지금 8% 정도의 약세권, 전체적으로 이쪽 강산주들이 약세권 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6%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하나 시스템 볼게요. 이 종목도 4%대 방산주 모멘텀 소멸로 보는 건가요? 맞아요. 정확히 보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주하고 그다음에 우주항공 테마 같이 엮어가지고 최근에 강세인데 차트 한번 잠시 볼게요. 네. 이제 오늘부로는 완전히 꺾였다라고 보고 있죠. 최근에 이제 원래는 한 며칠 전, 한 일주일 전에 5일선 이탈하면서 조금 이제 주의가 좀 필요했는데 이제 대장주가 이제 꺾이니까 나머지 주식들도 이제 더 많이 꺾일 것으로 보고 있고 최근에 주가 움직임 좀 현대로템도 지금 일단은 좀 7% 정도 크게 좀 마이너스 나고 있다. 하지만 한번 리바운딩은 줄 겁니다. 현대로템이나 지금 LIG 넥스원이나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는 한번 리바운딩 주니까 리바운딩 줄 때 물량 좀 이제 정리 좀 하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원전 쪽도 알아요. 한신기계가 한 7% 정도 맞아요. 밀리고 하는데 이쪽도 마찬가지인가요? 맞아요. 예, 저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한전기술 이런 그다음에 기자재 업체인 아까도 얘기했던 한신기계 이런 쪽에 지금 큰 폭으로 밀려나고 있는데 일단은 방미 모멘텀은 이제 끝났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좋은 뉴스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과연 원전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웨스팅하우스가 IP를 우리나라에서 허용을 해줄까? 저는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자기네 나라에 좀 그 기업의 이익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과연 네. 그렇게 해줄까 해서
의구심이 들었는데 뭐 별다른 얘기가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전기차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고 방미 쪽에서 별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기대해 볼 만한 거는 반도체 정보 공개 요구 조금 이제 축소해 줄 수 있는 만약 그렇게 여지가 있을 수 있을까? 그것도 저 개인적인 희망으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 네. 방미 상당히 좀 떠들썩한데 아직까지 우리가 기대하는 기사는 지금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관련된 종목군들은 일단은 꺾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 중장비 쪽 보겠습니다.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현재 50일주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HD 현대 인프라코어죠. 지금 사명도 바뀌고 또 인수가 되면서 HD 현대 인프라코어 이 종목이 3.6%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52주 신고가 직전 고점도 2번 트라이를 했던 가격대인데 오늘장 뚫어내려는 시도 확실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성 TEC 보겠습니다. 1.2% 정도의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건설기계 강보합권이지만은 그래도 이쪽으로 상승 분위기가 전체적으로는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DY파워 보겠습니다. DY파워는 밀리네요. 그러면 건설 중장비 쪽 오늘 상대적으로 강한데 이유 어디 있다고 보세요? 나머지 종목들은 다 별로고 제가 봤을 때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요것만 지금 좀 그래도 좀 시세가 좀 나오고 네네.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실적 발표했잖아요. 실적 발표가 이제 4월 24일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예상보다 훨씬 잘 나왔기 때문에 실적 잘 나온 거 뒤늦게 반영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제가 뭐 2차 목표가도 제시를 해드렸는데 충분히 뭐 좀 더 상승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7원이나 오르면서 1,340원 가깝게 됐거든요. 밴드 상단 돌파하고 여기서 쉬지 않고 지금 강달러가 계속 나타나는데 이거 증시에 괜찮을까요? 얼마 전에 이제 박스권 상단 상단 넘었죠. 돌파했거든요. 네. 차트 한번 잡으시면은. 그렇죠. 예, 돌파했는데 제가 뭐 어제도 공개 방송에서도 얘기했고 이거 계속 주의해서 봐야 돼요. 아직까지는 지금 어제 이제 오늘 또 강세가 나타나는 거는 미국 시장에서 지금 안전자산 또 선호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달러 강세가 좀 나타나서 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계속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환율 시장이 먼저 그걸 감지를 하거든요. 예전서부터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 계속 주의를 해봐야 된다. 지금 계속 전 세계적으로 뭐 유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달러가 강세가 나타나는 나라는 이거 계속 유의해서 봐야 되고 이거 안정이 되지 않으면 주식시장의 강세는 돌아서기 힘들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알 수 없는 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더 불안한 거 아시죠, 전문가님? 네, 일단은 좀 우리가 예의주시해 봐야 될 그런 위험 신호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많이 오릅니다. 1,340원 선까지 어느덧 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어디까지 갈까요? NH선물의 김승현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달러 환율이 박스권 뚫고도 계속 갑니다. 오늘 이런 강세의 배경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환율 상황 좀 점검을 해드리자면 전일 대비 6.9원 오른 1339.1원에 출발했고요. NDF 기준으로도 9.15원 상승하면서 1339원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달러화가 상승한 이유는 지방은행 리스크 재점화 및 경제지표 둔화 속 침체 우려가 고조되면서 상승 마감한 모양이고요. 유로화, 파운드화 등은 달러 강세에 밀려서 상대적인 약세를 보였습니다. 캐나다 달러, 위안화 등 비안전선호 통화 역시 약세를 연출했고요. 엔화는 안전선호 심리가 유입된 영향에 안전자산 역할을 좀 수행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어떤 대외적 환경을 바탕으로 금일 전망을 해보자면 금일 달러원은 지방은행 안정성 우려가 촉발한 위험회피 심리와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가 좌절되었음에 상승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NDF 기준 1340원을 한 차례 상향 돌파한 환율은 재차 1330원 후반 부근으로 내려오며 소폭 되돌림을 연출했었습니다. 다만 개정과 동시에 역의 롱플레이가 유입되고 그동안 원화가 약세를 보여왔던 것처럼 달러 강세폭을 보다 더욱 큰 약세폭을 보이는 원화가 나올 경우 환율은 재차 1340원 구간에 진입 가능할 수는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달러 강세 분위기 속 위안화 역시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환율 상승 압력을 높이는 재료이며 최근 미국이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 중국과의 공조에 대한 압력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점 역시도 원화 약세 재료입니다. 대외적 분위기가 롱을 가리키고 있는 경우 실수요 매수 역시 추격 매수 형식으로 강제당할 수 있다라는 점 역시 결제 수요가 출회하면서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는 재료입니다. 다만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러한 분위기가 지방은행 우려에 따른 심리적 쏠림이 원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일부 장 이후에는 일부 되돌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애프터마켓 주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전일 구두 개입을 통해서 확인했듯 1,440원이라는 수준까지 급등한 환율은 당국이 좋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입니다. 이에 위험회피 분위기의 쏠림 및 당국 경계심의 급등 가능성은 금일 환율 상단을 좀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재료이고 현재 1338.5원 선으로 내려온 것 역시도 이러한 대외적 분위기의 되돌림이라든지 당국 경계심의 강화 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340원 부근과 1330원 후반 부근에서 출회할 수 있는 내고 물량 역시 상단을 경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금일 환율 레인지는 1335원에서 1346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일시적인 쏠림으로 인한 되돌림이 나타나지 않는다거나 혹은 최근에 나오는 이런 경고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은 원달러 환율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우선 저는 2분기 전망에서도 밝혔고 1350원이 이제 1차 저항선이다. 그래서 우리가 1350원까지 상단을 열어두고 대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꾸준히 드리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쏠림이 급격하게 유입되는 경우 원화가 특히 좀 더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러한 충격 여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비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단은 1350원 정도까지 보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환율 계속 지금 좀 보셔야 되는 그런 가격 구간에 와 있습니다. 평상시보다는 좀 높은 레벨대 형성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밴드는 1346원 정도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당국에서 이야기했던 밴드 상단이 거의 다 왔기 때문에 구두 개입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NH선물의 김승현 연구원이었습니다.